3화는 몇 달 후예요. 그러니까 1화는 제이미가 잡혀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2화는 학교가 어땠든가를 보여주죠. 3화는 제이미와 심리 상담사가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방입니다. 영국에서는 청소년 범죄자는 무조건 다, 그리고 성인 범죄자라도 이렇게 멘탈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심리 전문가가 범죄자의 심리와 정서 상태를 평가하고 체크하고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을 한대요. 그러니까 브리온이라는 여자 전문 심리 상담사가 재판 전에 판사에게 지금 이 용의자가 정신적으로 이러이러이러한 상태다라고 의견서를 내기 위해서 이제 면담을 하러 왔어요. 지금 제이미는 일체의 범행을 다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브리오니가 이제 제이미를 만나러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자판기에서 핫초코를 받고, 그리고 자기 가방에서 일부러 챙겨온 마시멜로를 그 안에 넣어줘요. 그러니까 제이미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처음엔 가볍게 대화를 시작해요. 뭐 할아버지와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보통 청소년 상담은 다 부모와의 관계부터 체크하잖아요. 혹시 뭐 얘가 무슨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뭐 이러면서 대화로 체크를 하는데,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이상한 거예요. 아빠와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야? 하고 물었을 때 제이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남자죠,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 어떤 사람들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남자다? 그러니까 남자라는 게 어떤 건데? 하고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남성성, 남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제이미가 막 이 선생님한테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거식이 있었으면 좋겠죠?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선을 넘는 거죠. 말만 이렇게 그 성희롱 같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판사한테 뭐라고 쓸 건데요? 노트에 나 뭐라고 썼는지 좀 보여줘요. 이렇게 막 요구를 하기도 하고, 브리오니의 말투를 흉내내고 조롱하고 자기가 대화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상담사 브리오니도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급기야 제이미는 이 브리오니랑 얘기를 하다 말고 핫초코를 막 던져버리고 브리오니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폭발을 합니다. 잠시 상담이 중지돼요. 이때 저는 제이미를 보면 흰색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체육복을 입고 있어요. 그 체육복이 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마치 의상 담당자가 일부러 그런 옷을 골랐는지 자, 여기까지가 어깨예요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말은 되게 세게 하는데 그것과 대조되게 사실은 얘 아직 어깨도 덜 자란 어린 애야. 이렇게 생긴 어깨를 가진 어린 애가 13살짜리가 말은 전형적인 마초의 모습을 보여줘요. 급기야 화가 났을 때는 브리오니에게 넌 나를 통제할 수 없어. 이 작은 대가리에 잘 넣어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작은 대가리라니. 이딴 소리를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여자는 어른이라도 전문가라도 얘 눈에는 우습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참네, 핫초코에 마시멜로 넣어 먹는 놈이 네가 뭔 살인을 해, 이런 생각은 우리 어른들의 착각이었던 거죠. 원래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원래 부모의 생각보다 3살 빨리 자라고 자기 생각보다는 3살 늦게 자란다고. 어른이 보는 제이미랑 실제 제이미는 또 얼마나 간극이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 근데 어른이라도 전문가라도 여자면 일단 좀 우습게 보는 거, 이건 제이미뿐만이 아닙니다. 브리오니가 이렇게 제이미가 막 흥분을 해서 상담을 멈추고 잠깐 밖에 나왔을 때 특별히 CCTV를 보러 나온 것 같지 않고요. 자기가 상담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보여주기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CCTV를 좀 보자고 그러거든요. 이 CCTV 담당 남자 직원이 계속 이렇게 브리오니한테 추근거려요. 원래 사람이 말로는 안 해도 몸짓에 다 표시가 나잖아요. 이 바디랭귀지. 지금 제이미의 바디랭귀지를 보러 나온 건가요? 내가 그쪽 책을 좀 읽어서 좀 압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심지어 나랑 하는 일 바꿀래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거 굉장히 전형적인 맨스플레인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와서 설명해주고 이러는 거죠. 근데 이 장면에서 제가 남자들은 꼭 저렇게 아는 척하고 껴들고 설명하고 그런다고, 저게 맨스플레인이라고 이랬더니 제가 아는 남자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냥 친근하게 대화하는 건데 왜 그러냐고요. 자기는 안 당해봤겠죠. 그럴 사이 아닌데 와서 막 아는 척하고 설명해주고 막 너 모르지? 내가 설명해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이 드라마가 원테이크로 찍히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브리온이랑 똑같이, 저도 똑같이 그 맨스플레인을 견뎌야 하는 거잖아요. 그냥 저거 편집해가지고 이 아저씨 이상한 아저씨 이러고 그냥 빼버리고 싶은데, 하여간 브리온이가 진정하고 다시 들어가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자친구 있으면 뭐 할래? 라고 물어보니까 극장 가고 가슴 만지고 엉덩이 만질 거래요. 키스할 거래요. 아니 13살짜리가 꿈꾸는 데이트가 어쩌다가 이런, 아니 14살짜리니까 당연한 건가? 제이미는 실제로 학교 여자애들과 자기가 성적인 터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는 금방 시무룩해져 가지고는 거짓말이에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자기가 여자 동급생의 가슴 누드 사진을 본 거는 사실이라고 하면서 학교에 있었던 어떤 사건 얘기를 합니다. 두 여학생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누드 사진을 보내라고 하니까 정말 상반신 누드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나쁜 놈이 다른 학교 남자애들한테 사진을 뿌렸고 모든 애들이 그 아이의 누드 사진을 본 거죠. 케이트는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제 상담사가 질문을 바꿔서 여자애들은 너 좋아하니? 하고 물어봐요. 제이미는 당연하게 아니라고 합니다. 왜 당연하게 아니야?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여자애들이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소년의 시간 후기 중에 제이미가 자기를 못생겼다고 말하는 장면 공감이 안 돼. 뭐 이제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제이미가 잘생겼다는 얘기죠. 제이미가 자기를 못생겼다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영국은 이 턱이 네모난, 이 하악이 발달한 사람을 잘생겼다고 하는데 제이미는 뾰족하니 이렇게 얄쌍하게 생겨서 자기를 못생겼다고 생각한 거다. 그래서 제이미가 스스로를 못생겼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막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브리오니가 얘기를 해요. 네가 못생겼거나 잘생겼거나는 중요하지 않다. 네가 너를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다. 왜 못생겼다고 생각하는지, 못생겼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거가 나는 궁금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쓰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못생겨서 인기가 없다고 막 이렇게 자학 멘트를 하는데 상담사가 네가 왜 못생겼어? 너 안 못생겼어. 이렇게 달래줘야 되는데 그렇게 달래주지 않으니까 제이미가 좀 심기가 불편해져요. 심지어 이제 브리오니가 그렇게 묻거든요. 그래, 못생긴 사람으로 살면 어떤 기분이야?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이미가 완전 폭발해 버리죠. 다른 상담사와 브리오니를 비교하면서 브리오니를 무시하고 소리를 질러요. 그런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실수를 합니다. 다른 상담사에게 대답하는 게 훨씬 더 쉬웠어. 영어 대사를 보면요. Him checking whether I understand was much easier. Whether I understand what I did. 그 사람이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는 훨씬 더 쉬웠다. 뭘 이해하는데? What I did. 내가 한 일을 내가 죽인 게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내가 했다고 얘기하는 행동을 이렇게 돼야 하는데 I understand what I did 라고 했단 말이에요. 내가 했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 순간에 제이미가 자기 말실수를 깨닫고는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의자 막 던지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럽니다. 이 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이미가 그 말을 눈치채자마자 폭발하는 거를 보기 전에는 저는 제이미가 실수로 죽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수를 해놓고는 그 사실을 자기 자신도 믿고 싶지 않아서, 믿어지지가 않아서 부정하는 거다.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그 전에 말조심 하나하나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걸 깨닫고 진짜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제이미가 폭발해가지고 브리오니한테 다가오거든요. 이럴 때 브리오니가 이렇게 몸이 뒤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서운 감정이 드러나는 거죠. 이 3화에서 두 배우 연기가 엄청납니다. 브리오니가 놀라서 말문이 막혀요. 브리오니도 깨달았거든요. 얘가 죽인 게 맞구나. 지가 지금 자백했어. 이때 잠깐 침묵이 흐르고 제이미가 이래요. 와! 이렇게 놀래키고는 13살짜리한테 겁먹은 거 쪽팔리죠. 암만 네가 어른이고 전문가라도 여자인 너보다 내가 더 세. 이거를 힘을 다시 과시를 한 거예요. 다시 상담이 시작되고 제이미가 케이트와 자기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케이트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보내라고 해서 가슴 누드 사진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사진이 퍼지고 졸지에 온 학교 남자애들한테 걸레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제이미는 상황이 매우 곤란해진 이 케이트를 보면서 데이트를 신청했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이 다 걸레라고 하니까. 약할 대로 약해진 지금이라면 케이트가 데이트 신청을 받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저 좀 영리하지 않아요? 저 좀 똑똑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케이트가 거절합니다. 내가 아무리 걸레 소리를 들어도 너 따위와 데이트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고는 그때부터 케이트는 제이미의 인스타에 댓글 폭탄을 날립니다. 넌 인셀이야. 너는 비자발적 독신이야. 여자랑 연애하고 싶어도 사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는 어쩔 수 없이 독신이 돼야 돼. 80대 20 법칙도 거기에 또 나와요. 80%의 여자는 20%의 남자에게만 관심 있다 이거요. 그 여자들이 다 너한테는 관심 없어. 왜냐면 너는 20%가 아니니까. 제이미 너는 죽을 때까지 여자랑 한 번도 못 할 거야. 여기에 다른 애들이 막 하트를 누른 거예요. 댓글을 남겼으니 둘이 친한 사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었던 거죠. 어른들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이모지로 케이트는 제이미를 공격했고 다른 애들은 동조한 거죠. 댓글 남겼다고 절대로 친한 사이가 아닌 거예요. 그럼 케이트는 왜 그런 댓글을 남겼을까요? 케이트가 제이미에게 네가 감히? 학교 왕따인 네가 감히 나를 좋아한다고? 이게 기분 나빠가지고 댓글 테러를 했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케이트는 처음에는 고마웠을 거예요. 자기가 정말 궁지에 몰려있고 정말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에 그런데도 나는 네가 좋아 라고 데이트를 신청하는 사람이 왜 안 고맙겠어요. 그런데 케이트가 왜 공격하는 댓글을 남겼을까?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케이트는 다른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아직 내가 누군가를 밟을 만큼, 놀림거리로 만들 만큼 파워가 있어. 내가 서열 꼴찌 아니야. 내 아래 얘 있어. 너네 나랑 같이 얘를 놀리자. 나는 아직도 너네랑 한 편이야. 이런 걸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애들은 뭐 어쨌든 케이트가 놀리는데 쟤를 놀리는 것도 재밌으니까 거기다 하트를 누른 거예요. 제이미가 이제 실제로 케이트를 만나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따졌을 때 케이트가 뭐 네가 인셀이지 이렇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오케이 그랬다고 했어요. 알았어 라고 합니다. 왜냐면 제이미를 괴롭히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하지만 케이트는 제이미를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미안, 너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내가 내 파워를 좀 과시하고 내가 다시 내 자리로 가야겠어. 이렇게 미안함을 느꼈을까?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케이트가 제이미한테 그런 댓글을 남긴 두 번째 이유는 아마 제이미가 자기에게 데이트를 신청한 이유가 자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우습게 봤기 때문에 저만큼 약해져 있으면 나를 거절하지 못할 거다라는 이런 경멸 때문에 자기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다는 걸 눈치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누드 사진이 노출되어서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면, 내가 힘이 없어 보여서 나한테 데이트를 신청했다면 나는 거절함으로써 아직도 내 힘이 충분하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거를 제이미에게도 보여주고 동시에 다른 학교 아이들한테 나는 아직도 힘이 있어. 이렇게 다른 남자애를 박살낼 만큼 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인스타 댓글을 단 거죠. 제이미 너는 거절당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
혐오를 내면화하고 있는, 여성 혐오를 내면화하고 있는 남자 찌질이니까 나 너한테 하나도 안 미안해. 이런 마인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케이트가 인셀이라고 조롱하는 댓글을 달자 제이미는 분노합니다. 네가 나를 거부해? 다른 애들한테 나를 놀림거리로 만들어? 넌 천하의 나쁜 이거야. 흥분한 제이미는 브리오니에게 이런 말까지 해요. 나는 그날 밤 케이트가 칼을 보고 겁먹었는데도 나는 안 만졌다. 정말 그러고 싶었지만 안 만졌다. 딴 애들 같았으면 다 만졌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제 생각에 제이미는 케이트 좋아했을 것 같아요. 가슴이 납작하다는 둥, 자기 취향 아니라는 둥 막 그렇게 말은 해도 사실은 좋아했던 거죠. 그냥 여자랑 데이트를 해보고 싶었던 거라면, 자기 말 맞다나 한번 만져보고 싶었던 거라면 어두컴컴한 극장으로 가야죠. 제일 좋은 신발 신고 가서 사실은 자기 생각에 되게 재미있는 곳이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유원지에 가자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자기 마음도 모를 정도로 어린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자존감 없고 동시에 폭력적으로 되었을까요? 이 소년의 시간, 이 드라마는 인터넷 속의 여성 혐오 커뮤니티, 이 매너스피어를 주목합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제이미가 배웠겠죠. 욕하고 조롱하고 지배하고 이런 것들이 남자다움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기가 어른인 줄 착각하면서 여자를 막 욕했겠죠. 아니면 여자 욕하는 걸 지켜보았겠죠. 여자를 물건처럼 대하고 감정은 약한 것이라고 숨기고 세상은 남자한테 가혹해. 뭐 이런 피해자 코스프레 배웠을 거예요. 여자를 조심하지 않으면 이용당해. 너 설거지 남 된다. 뭐 이런. 여자들은 20%의 잘난 남자만 좋아하고 우리는 무시해.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저 나쁜 것들한테 복수하자. 이런 생각을 이렇게 배우면서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자기가 어른이라고 믿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자존감 너무 낮고 누가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거절당하면 좌절하는 꼬마면서, 그런데 제이미는 남자란 어때야 하는지 이거를 왜 인터넷에서 배웠을까요? 주변 사람들한테 배우지 않고 아버지한테, 선생님한테, 친구들한테 배우지 않고 왜 인터넷에서 배웠을까요? 제이미가 브리온이랑 상담을 하는 동안 말실수로 자기 살인을 자백했을 때보다 더 심정적으로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릴 때 축구 교실 얘기를 할 때예요. 토요일 날 아빠랑 같이 축구 교실에 갔는데 제이미는 운동 못 하거든요. 제이미는 자기가 실수를 하니까 아빠가 이렇게 고개를 돌렸다는 얘기를 매우 힘겹게 합니다. 아빠가 왜 고개를 돌렸는데 못 본 척 하려고? 이렇게 브리오니가 물어보니까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요. 이렇게. 아빠는 축구를 못하는 아들이 순간적으로 부끄러웠을 수 있죠. 이 부끄러워한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기껏 고개를 돌렸는데 아들은 그 마음까지도 다 아는 거죠. 다 눈치채버린 거예요. 아, 아빠가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나는 못난 놈이구나. 그러면서 제이미가 브리오니한테 막 화를 내요. 자식 부끄러워하는 부모가 없다고 왜 말하지 않냐. 아빠가 날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고 말해야죠. 이러면서 막 따져요. 제이미는 똑똑한 애거든요. 어른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위로하는지 그것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브리오니가 아마 너네 아빠가 널 부끄러워하는 게 아닐 거야. 어우, 세상에 어느 아빠가 자기 아들을 부끄러워해. 마침 고개 돌리는 바람에 네가 못하는 거 못 봤어. 그거 보지도 못했을 거야. 이렇게 말해줘도 안 믿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왜? 혹시 모르니까요. 아빠가 정말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장면은 사실 1화 때 그대로 나옵니다. 제이미가 케이트를 죽이는 CCTV 영상을 보고 나서 이제 경찰이 나가죠. 제이미랑 아빠랑 둘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빠가 멍해요. 내가 지금 방금 뭘 본 거지? 그러고 있을 때 제이미가 아빠한테 이렇게 손을 내밀거든요. 이렇게 아빠 어깨에 이렇게 손을 대요. 아빠 말 좀 해봐. 나 이제 어떡해? 이런 느낌으로 아빠 팔을 잡는데 아빠가 이렇게 확 고개를 돌려요. 거부의 몸짓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아빠가 아들에게 막 화를 내거나 비난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금방 마음을 추스리고는 아들을 안아줍니다. 하지만 이미 제이미는 아빠가 고개를 돌렸을 때
이미 알았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거부하는 거, 아버지가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거. 아마 축구 경기 그날 하루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은 되게 많았을 거고, 제이미는 자기가 아버지에게 실망을 안긴 순간순간을 다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아들이야. 나는 못났어. 나는 못났어가 나는 못생겼어. 이제 제이미는 남자란 어때야 하는지 아버지에게 배우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겠죠. 인터넷 마노스피어 커뮤니티를 헤매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못난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찾으러 다녔겠죠. 제이미뿐만이 아닐 겁니다. 외로움, 좌절, 자존감, 이런 문제의 해답을 찾아서 헤매는 아이들이 아무도 이들에게 대답을 해주지 않을 때, 실제 가정과 교실에서 아무도 이들의 고민을 들어주지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그들을 받아주는 건 메노스피어 같은 여성 혐오 커뮤니티인 거예요. 이 애들은 모르겠죠. 자기가 아이들한테,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는 건 자기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제대로 이성 관계를 제대로 맺을 때가 아니니까 여친이 없는 게 너무 당연하고, 지금은 초라한 게 너무 당연하죠. 어깨 요만한데, 애기인데, 13살인데, 운동화가 너무 소중하고 이런 나이인데 여자 못 사귀는 게 아주 당연하고, 어떨 때는 터무니없이 자신감이 있고 어떨 때는 터무니없이 불안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못난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최고야.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루에도 수십 번 오가는 게 너무 당연한데, 그러면서 성장하는 건데, 그렇게 보내는 게 진짜 소년의 시간인데, 괜찮아, 불안해하지 마, 너 멋져, 충분히 멋져, 잘 될 거야 라고 말을 해줘야 하는데, 그 말을 해줄 어른이 없는 거예요. 메노스피어는 대신 그런 격려를 해주지는 않지만 설명을 해주죠. 굉장히 그 불안함을 쉽게 설명해 줍니다. 여자 때문이야, 너 실패자야, 너 인셀이야, 세상 여자들은 너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 분노해야 돼. 명쾌한 설명은 사람 마음을 좀 후련하게 해주는 데가 있잖아요. 틱톡, 유튜브, 디스코드, 메노스피아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처음엔 뭐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웃긴 짤, 말장난, 유머. 세상은 남자한테 불공평해, 이런 메시지를 재미있는 짤, 그리고 이런 형아의 말투로 전달했을 거예요. 아이들은 그런 농담들을 들으면서 착각합니다. 나 이제 세상 알 만큼 알아. 나 이제 어른이야. 나는 진실을 알아. 레드필 먹었어. 여자는 나이죠. 분노와 혐오, 그리고 우월감과 이 과시, 이런 것들을 어른의 언어, 남자의 방식이라고 착각하는 거 너무 쉽죠. 소년의 시간에는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이 2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아들한테 고개를 돌리는 게 2번 반복이 되죠. 이렇게 아빠 에피소드가 한번 반복되고, 또 한 번은 엄마 에피소드가 반복이 됩니다. 엄마 에피소드는 4화에서 나와요. 3화는 제이미가 상담을 마치고 브리오니에게 막 울부짖으면서 묻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나를 좋아해요? 끌리는 거 말고 인간적으로 나를 좋아해요?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고 이러면서도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죠. 아버지한테 나는 괜찮다고 전해줘요. 이렇게 끝까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런 제이미를 보면서 브리오니가 굉장히 복잡한 표정이 돼요. 연민과 혐오, 두려움, 놀람, 공포. 이 브리오니가 제이미가 먹던 샌드위치를 만지지도 못하거든요. 이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무섭죠. 내가 알고 있던 어린애가 아니야. 이 브리오니의 복잡한 표정을 보면 아마 그 순간에 드라마를 보고 있는 제 얼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소년의 시간, 원제가 adolescence, 청소년기, 사춘기라는 뜻이죠. 이 청소년기 아이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제가 그런 나이의 아들을 두고 있어서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